사법개혁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뭔가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인적쇄신, 제도 개선, 의식개혁 등등, 물론 전관애우란 말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도 전관애우가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사법 개방을 치면 오히려 중국의 개방과 개혁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치면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나요? 현재 사법 개방이란 개념은 우리 담론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 개방에 대한 백가쟁명이 시작되면, 곧 사법 개방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진행된다면 즉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법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험을 보면 덩샤오핑의 위대성은 개혁과 동시에 개방을 추진한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개방 없는 개혁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작은 거인의 위대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냥 개혁만 외쳤다면 중국은 오늘날 G2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방만 서두르고 개혁이 없었다면 G2 또한 어림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치가치고 개혁 떠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혁이란 단어가 너무 식상해서 아주 쉬운 말로 새 정치를 내걸었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새 정치를 구호로 외치지만 목소리만 달라졌지 여전히 컨텐츠 부재란 원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하도 개혁이란 단어에 식상하니까 새로운 메뉴에 잠시 혹했을 뿐입니다. 사법개혁은 어느 정도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의 눈에는 그런 의지가 분명합니다. 발목 잡는 야당 의원들도 사법개혁의 대의 앞에선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사법개혁은 어느 정도 진절될지 모르지만 그 시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법개방, 법률시장 개방과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시장을 외국 법무법인에게도 개방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이 많은 한미 FTA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미국계 로펌이 한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것이 법률시장의 개방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로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력이나 데이터 축적이 외국계보다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전관예우의 장벽을 뚫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계가 전관을 고용하면 그 장벽은 허물어집니다. 자금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그러나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외국계가 얼마나 열심히 진입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싸울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시장 개방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법개방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시장의 개방 외에 우리나라 사법계는 또 다른 형태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법 개방입니다. 법조계가 법관, 검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세계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뜻은 지금은 그만큼 폐쇄적이란 뜻입니다. 폐쇄적인 법조 계란, 한편으로 제도적인 폐쇄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습적 폐쇄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도라는 것, 사법고시 합격이란 자격 위에 제한하고 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학연화되었습니다. 세습은 한 번 법조인은 영원히 법조인일 뿐 아니라 그 자식들도 법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즉 로스쿨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더욱이나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경력자에 채워지기 때문에 세습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계를 불멸의 신성가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성가족의 논리는 기실 별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창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밥그릇 문제입니다. 신성가족은 밥그릇을 뺏기 위해 달려드는 외부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단결합니다. 신성가족은 내부에서 나눠먹기를 거부하는 자거나 리그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내부자를 철저하게 왕따로 고립시킵니다. 신성가족은 다름이 아닌 철밥통입니다. 신성가족은 어떻게 불멸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 신성가족의 껍질은 언제 어떻게 부서지는가? 불멸의 신성가족이란 제목을 쓴 저자도 아무런 전망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멸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신성가족의 철밥통은 외부에서 언제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나요? 사법개방은 사법개혁에 과감히 신성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의 리그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자기들끼리 바꾼다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속에 국민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것, 국민 참여 제도의 확대는 물론 판결문 공개, 그리고 법관 탄핵의 활성화, 또한 최소한 국민의 투표에 의한 대법원장 설출 등이 바로 사법 개방입니다. 즉 국민으로 비롯된 사법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단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을 뜻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법관의 독립, 즉 재판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관 스스로는 어림없습니다. 독자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국민의 참여를 막으면 이는 또 다른 적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며칠 전 말했습니다.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하여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 신성가족의 방패를 치고 지금 한 귀퉁이가 약간 흔들린다고 호들갑 떠는 꼴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법부의 독립이 결코 공정한 재판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법관의 독립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 개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래서 사법 개방이란 자기들끼리는 알 수 없는 단어를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막 떠들게 됐으니 그나마 무척 다행입니다.